머리가 아팠던 이유는 턱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 투명장치나 이런 것처럼 어금니 교합을 덮는 장치를 쓰면 이제 관절이 아프면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지교정TV 오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번에 진단을 하고 가셨던 도로시님의 진단 결과를 들려드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로시님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진단 결과 상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예요? 네. 얘네가 지금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옆에서 나갔던 거 보이시죠? 앞니가 우리가 모양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를 배열했을 때 어떻게 모양이 될 건지 괜찮거든요. 요 정도 배열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모양을 자 여기는 다듬어서 이제 조금씩 깎아서 없애주면은 이제 앞에가 좀 가지런하게 보일 거예요. 사실 성인에서는 틀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마모가 지금 보시면 이제 치아가 많이 달아지잖아요. 이렇게 마모가 진행돼서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안 건드리시는 거를 더 편해하세요, 환자분들이. 치아 사이즈 간의 간격 문제가 이제 사이즈 차이는 그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치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안쪽이랑 이런 거 간격 벌어지면서 나간 거고, 보통 약간 돌출감 있는 것도 이런 건 이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남은 공간 닫으면서 뒤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철 아니고 이럴 때 삭제가 약간씩 필요한 경우 있죠. 약간씩 줄여가지고 쪼여지면 온 자체가 이제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일단 실제로 한번 치아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 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아팠던 이유는 턱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 투명장치나 이런 것처럼 어금니 교합을 덮는 장치를 쓰면 이제 관절이 아프면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투명장치보다는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야지 덜 아프세요. 이거는 치아만 아프지 머리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끝나고 나서도 벌어진 케이스 재발이 높아요. 그래서 유지장치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붙여놓는 걸 보내드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보통 언제까지 붙이냐 하면은 교정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나이가 되면 치아가 아까 막 있는 것까지 벌어진 것처럼 노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그게 싫으시면 사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평생 붙이는 거 보내드려요. 관리만 잘 되면 그냥 붙이고 있는 거 보내드려요. 그래서 요거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뺐다뺐다 유지장치 안 하시는 원장님도 있고, 저는 하는 편이어서 그거 계속 끼다가 괜찮으면 그것도 빼고. 근데 뺐다뺐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유지장치는 그럼 위에 붙여지는 거예요? 아래 붙여지는 거예요? 위에. 위에 교정하실 거니까. 위아래 하신 분들이 위아래 같이 붙여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고정을 했어요. 어금니 쪽 안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하얗게 칠해진 데는 안 움직였고, 이제 모아져도 결국은 사실은 이 위아래 간격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모아진다. 이거예요. 보이시죠? 이 정도 하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제가 더 수정하면서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거 블랙 트라이앵글. 성인에서 이제 교정하면은 잇몸하고 치아 사이 뚫려 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를 이제 치간 삭제하면서 조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치간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점점 이게 붙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이런 게 이제 치아 주변에 아까 설명드린 치간 삭제, 치아를 조금 사이즈를 줄이면서 전 이거요. 네. 없애주는 게 좋죠. 그리고 요거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서 지금 개방교합도 닫았는데 부분 교정으로 개방교합을 이렇게 완전하게 예쁘게 닫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뻗어져 있는 거 살짝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개방교합이 약간 닫히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교합 같은 경우는 사이에 혹시 혀를 내밀거나 물거나 하시면 다시 재발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 봤던 세팔로 각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세요. 치아 각도나 이런 거는 치아만 살짝만 들어오면 되지 뭔가 얼굴 뭐 돌출도를 바꾸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어 보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교정으로 할 건지 사실은 그냥 부분 교정은 교정의 범주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도구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도구는 우리 제일 기본인 거 그냥 원래 하는 거 브라켓도 쓸 수 있고, 이거는 MTL이라고 해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장치예요. 되게 제가 예전에 붙여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아서 얇고. 요것도 괜찮고, 원래는 인비절라인까지 옵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인비절라인은 예전에 한번 했는데 턱이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통.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일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게 상관이 없고 치료만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마스크 쓰니까 다 오케이. 그러면 사실 브라켓으로 가시는 게 제일 낫고, 성인에서 그냥 잘 안 보이게 좀 빨리 이동되고 잇몸에도 크게 무리가 없고 와이어가 굉장히 가늘게 들어가는데 요걸로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성인분들은 요걸로 많이 보내드리고,
혹시라도 마무리할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한두 달만 브라켓을 교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려요. 기간 차이는요? 얘랑 해서 같아요. 네네. 그 그래요? 도구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좀 스케일링을 좀 먼저 받긴 하셔야 네네. 될 것 같은 게 치석이 좀 있으세요. 네. 보시면 여기를 보면 오. 좀 잘 보이시죠? 이렇게 스케일링 바로 하면 좀 피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민해 보실 거면 스케일링 먼저 받고 좀 기다려 보셔도 될 네네. 것 같고 장치랑 설명 들으시고 결정하셔가지고 네. 마음 먹으실 때 치료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상담실에서 이렇게 환자분이랑 실제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저의 의견을 또 이야기하고 또 환자분들의 또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뭔가 치료 계획을 수정하거나 이제 타협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또 장치 설명도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비용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과정에 뭐 혹시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